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네, 저는 28살이고요. 올 2월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 취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직 준비 중이시면 되게 바쁜 상황도 많을 텐데 희한한 이벤트에 지원을 하시게 되었을까요? 친구가 인스타 스토리에 지은님의 다른 산문집에 네네. 한 페이지를 찍어서 올렸는데 열심히 하는 자는 뭐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고 그랬더니 거기 지은님께서 또 사람 다른다라고 한 게 너무 웃긴 거예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사서 읽었어요. 네네네. 제가 또 르세라핌 팬이어서 차 안에서 그 배우자님과 블루 플레임을 신명나게 부르시는 모습이 RT 돼서 들어와서 그걸 또 보고 너무 웃기다고 하고 그리고 또 유튜브를 또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이제 요가 편에서 만두카 이걸 접으시는 걸 보고 당장 주문을 누르고서 저희 그러고 홈쇼핑 나서 채널. 김영사 공지를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운명적이다. 내 인생에 이렇게 자주 나타나고 있는 이 사람 대체 뭘까? 갑자기 이렇게 잦은 빈도로 나타나는 너무 마음에 든다. 나 되게 그래서 알고리즘적으로다가 세상에 제가. 그래서 제가 그냥 신청을 했는데 네. 어떻게 딱 운이 좋게 돼서 제 전작인 마음에 하는 일에 네. 그 친구분이 올리신 페이지가 좀 재밌어 보여서 읽어보셨고 이번에 당신끼리 읽어보신 거잖아요. 그리고 뭐 나이로 이렇게 뭐 생각하는 게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대학원을 마치고 취직을 앞에 두고 있는 28살이라는 게 이제 선생님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분이 읽으신 당신께는 톤이 어땠을지 좀 궁금해요. 왜냐면 좀 더 내가 뭐 좀 더 나이가 들면 이해할 얘기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책이나 영화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완전 지금 딱 내 생각이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예전에 이런 생각 했었었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느낌이셨어요? 세상에 되게 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TV를 틀면 나오는 큰 사람들의 큰 이야기들이 많은데 지은님의 책은 아무도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던 작은 순간들, 작은 사람들의 작은 이야기들 근데 그런 순간들이 모두에게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들이. 그리고 내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게 작아지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분명 있을 수 있고 누구한테나 다 공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인디맨 시절이 길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야 너 뭐 홍대 음악 같은 거 듣냐? 거기서 홍대 음악을 담당했었어가지고 그래서 내 귀엔 좋고 내가 좋아하는 거지만 이거를 사람들한테 야 맛있는데 한 입씩 먹어봐 야,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다라고 했을 때 약간 좀 쓰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좀 직업적인 그 가라앉힘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은 되게 대단한 사람의 대단한 얘기를 좋아할 거지만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나는 쓸 거야 라는 이제 신뢰 같은 것도 조금 생겨서 근데 이제 예전부터 쭉 어떻게 봤던 분들은 약간 비슷한 종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읽어주겠지라는 신뢰가 있지만 새로 유입되는 그리고 이제 저랑 나이 차이가 조금 있는 그런 독자분들이 생긴다는 기대는 확 하지는 않았어서 오늘의 만남이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편지를 네. 쓸 얘기가 있으셨을까요? 너무 많았는데. 그래요? 네.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따님이라고 하니까 글이 안 써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책을 읽으면서 되게 언니 같다는 친근감을 되게 많이 갖고 내적 친밀감을 갖고 읽었어서 언니라고 했습니다. 지은 언니께 답장 쓰기가 숙제였는데 무엇에 대한 답장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한 편지에 대한 답장일까요? 편지들로 이루어진 이 책 자체에 대한 답장일까요? 혹은 그간 오지은이라는 사람이 던진 유리병들, 음악, 글, 유튜브 등 수많은 언니의 메시지들에 대한 답장일까요? 그러고 보면 날 사랑한 게 아니고를 처음 들었던 중학교 시절부터 잠깐! 네. 고살이잖아요? 뭐 되게 팬은 아니고 인간이 코스프레를
얘기를 얼마 전에 처음 알았다는 식으로 쭉 아니 하더니 얼마 갑자기 전에 처음 안 지금 것은 아니고 28살에 중학교 때 달 사랑하는 게 아니고 들었으면 진성인데 미래놓고 내 언니의 7번째 단독 공연에서 막 이러는 거 아니죠? 말씀하십시오. 네. 네. 날 사랑한 게 아니고를 열심히 듣던 중학교 시절부터 당신께 최종고를 받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는 언니에게 한 번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게비타시라는 요리를 아시나요? 한국말로는 채소 튀김 절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채소를 기름에 튀기고 장에 절여 소바에 곁들여 먹는 이 음식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편식쟁이인 저의 최애 음식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걸 처음 접하게 된 것은 헐랭채식을 하는 언니 덕분이에요. 저는 언니 유튜브에서 헐랭채식을 한다는 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방향성만 확실하다면 강박이나 죄책감 없이 채소를 그저 조금 더 맛있게 먹어보자는 산뜻한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면 충분하다 생각한다는 언니의 말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조금씩 이런저런 채소 요리를 탐방하게 되다 만난 음식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채식에 실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공룡도 아니고 육식 공룡, 채식 공룡을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해보는 거고 일단 가보는 겁니다. 엄중한 흑백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면 반대편은 너무너무 무섭고 낯선 영역이 됩니다. 내가 자칫 발을 잘못 들였다가는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불호령이 떨어질 것만 같아요. 내가 감히 내가 뭔데, 네가 어느 쪽인지 그쪽에 속할 자격이 있는지 나의 다짐이 나를 옥죄는 족쇄가 되기도 하고요. 서로 검열하고 단죄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건 당연하게도 불편하고 불쾌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점점 나는 내가 속한 세계 밖으로 발 내딛기조차 망설이게 됐고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지도 않는 안온한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 많은 일들이 흑백으로 나누어져서도 안 되고 나누어질 수도 없다는 걸 당신께라는 이름으로 보내온 언니의 편지들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언니의 책을 읽으며 쓸모 있는 일과 쓸모 없는 일의 구별은 얼마나 무용한지, 그런 건 누가 정하는 것인지, 용감한 사람과 비겁한 사람 사이에서 놓아버리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들은 무엇인지, 미지근한 마음은 뜨겁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지, 꿈을 내려놓기 전까지의 그 숱한 애씀은 정말 무로 돌아가는 것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생략된 시간, 선택받지 못하는 마음, 잡스러운 것과 의미 없는 것과 경계를 알 수 없는 것, 갈 곳 없는 마음들. 언니는 흑과 백의 세계를 지나 빛나는 하이라이트 사이의 사소한 그 모든 것들에도 기어이 의미를 찾아 쥐어주고 빛을 비춰줍니다. 저는 그게 세상에 용기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월에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쓸모있는 무형의 무엇인가가 내면에 쌓인다고 믿으면서 때로는 의심하면서 버티는 시간이었어요. 착착 커리어와 연봉을 쌓아가는 또래의 친구들을 보고 있자니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 싶어지는 순간이 왕왕 찾아왔지만 투정 같아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어 혼자 자주 괴로워했습니다. 언니의 말을 빌리자면 파도 앞에서 흔들리고 의심하고 버티고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가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다시 물러서고 다시 다가가는 그 3년간의 모든 노력과 힘듦에도 언니는 의미를 찾아주셨어요. 뒤늦게 마음이 뭉근해졌습니다. 저의 지난 시간들에도 언니의 글들이 함께였다면 더 좋았겠구나 생각했어요. 의심하면서 버티는 누군가에게 지은 언니의 책이 가다 또 다른 용기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언니 덕분에 우주가 조금 더 넓어진 해신 올림. 아유, 감사합니다. 저 그런 말도 들은 적 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책을 써서 다음 책은 어떻게 쓰시려고 그래요? 라는 말을 듣기도 했는데 현재 또는 과거 또는 미래의 나한테 편지를 쓰는 건데 그거를 내가 극한까지 하면 내가 모르는 누구랑 시제가 맞을 거라는 확신이 음악 때 생겨서 네. 그러니까 솔직히 어두운 사랑 얘기라는 건 친구가 술 먹고 얘기해도 진절머리 나는 건데 그거를 음악으로 했을 때는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어떤 사랑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냠냠 먹고 잠이 들고 냠냠 먹고 잠이 깨곤 하는구나 라는 거를 운 좋게도 알게 돼서 글의 경우에도 누가 받을지 알 수 없으니까 나는 계속 유리병을 띄우고 그게 누군가의 해안에 닿을 거라는 신뢰 같은 게 생겨서 오늘 편지 써주신 걸 듣고
제가 유리병 한 7개 띄웠으면은 막 7개 플러스 1까지 제가 지난번 여름에 띄운 것까지 받아주신 느낌이라 아 진짜 쓰길 잘했다는 제 얘기입니다만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78번째 오디션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네.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거기서 결국은 101번째 꿈을 이뤄서 주연 배우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주연 배우는 한 명인데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문에서 어디에 나오지? 내가 지금 느끼는 자잘한 것들이 되게 사회의 기준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리는 게 근데 분명히 여기 있는 마음인데 어떡하지? 그래서 그래도 누군가가 온전히 나랑 비슷한 마음이겠지라는 생각으로 쓴 편지를 이렇게 플러스 1까지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 글도 써주시고 네. 음악도 해주시고 유튜브도 해주세요.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시겠습니다. 4번째 편지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뭐 이걸로 자기소개를 하도록 합시다. 네. 네, 이거는 편지의 첫머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린 시절 당신의 불안 후회 눈물 걱정도 내겐 그저 아주 멋진 어른의 상징이었죠. 겪어본 적 없는 고통을 상상하며 꿈꾸는 야릇한 시간을 홀로 탐닉하곤 했었죠. 내가 마녀의 핏줄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의 상심을 짐작할 수 있나요? 나의 꿈 당신은 나의 꿈이었어요. 나의 꿈 당신은 그 자체로 나의 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서평단에 신청하실 때는 이 곡이 전혀 없었고 언제 이 곡이 생겨난 겁니까? 토요일까지 글을 다 읽고 일요일부터 쓰기 시작했거든요. 뭔가 이건 말보다 노래가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을 저지른 거죠. 선생님은 음악을 하고 계신 분입니까? 네, 저는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중학교 때부터 인디씬을 꿈꾸면서 으이구. 살다가 작년에 앨범을 처음으로 냈습니다. 그럼 선생님의 이름을 밝혀도 됩니까? 네, 저는 650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녀의 피가 아닌 걸 알았다고요? 뭐죠? 공주였나요? 제가 편지에 쓸 얘기긴 한데 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지은님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홍대 마녀? 그때는 되게 여신이 가득했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신은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음악을 저도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러던 시기에 지은님을 딱 보고 여신이 아니어도 음악을 하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맞아, 생각을 맞아. 처음으로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 강렬한 어떤 음악들을 들으면서 너무 좋아했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꿈꿨지만 저는 그 왈가닥 같은 MFP거든요. NFP. 네네네. 네. 양갈래를 하셨네요. 네. 마녀들은 또 산발을 하는데 양갈래를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 안에 겸둥이가 되게 크다. 내면의 겸둥이가. 그러니까요. 네. 저는 제가 되게 무서운 사람일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거 보니까 그쵸.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런 모습으로도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몇 년 전부터야 이제 하게 돼서 그러면은 제 음악을 이제 예전부터 들으신 건데 10대 때부터 음악하는 저를 책 쓰는 저보다 먼저 그럼요. 접하셨을 거고 한참 책을 쓴다고 할 때 그럼 상대적으로 그럼 앨범이 뒤로 밀리거나 안 나오게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뭐야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1, 2집 듣고 중학교 때 그러고 그때 홋카이도 보통열차를 내셔가지고 그리고 사실 그런 마음도 들어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음악을 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이제 좀 하게 되는데 네. 선생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음악을 하다가 또 다른 것도 같이 하다가 네. 이렇게 병행하면서도 나이를 먹을 수 있구나. 네네네. 약간 예전에는 한 30이 지나면 음악하는 사람들이 남자밖에 안 남았던 시대였던 것 같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네. 업계 비밀인데 어떻게 그 시기에 하셨어요? 인디를 되게 좋아해서 장난 아니죠. 성비 굉장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아닌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많이들 버티고 있죠.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엄청 힘을 얻기도 하고 정말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를 느끼기도 하고 네. 그리고 내기 전부터도 아, 이거를 내가 지금에 와서 하는 게 맞나? 20대 초반에 열정밖에 없을 때는 네, 해볼 네.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못하고 지금까지 와서 아. 굳이 해야 될까? 아.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근데 왜 하셨어요? 20대가 가기 전에 해야겠다. 왜냐면 제가 10대 때 계속 보면서 인디를 엄청나게 꿈꿨기 때문에 근데 여기 오지 마세요. 이 회사 여기 나쁜 데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악담도 진짜 많이 했는데. 그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이렇게 아이고, 나갔어요. 어떡해. 제가 1호선 광인처럼 인디 오지 마 이런 거 엄청 했는데 그건 또 그렇구나. 선생님 편지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편지를 읽겠습니다. 네. 아까 앞에서 했던 노래가 서론이고요. 네, 너무 이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지를 시작하기에 앞서 당신께서의 당신처럼 저도 당신을 당신이라고 칭하려 합니다. 언니라는 호칭은 거리가 너무 가깝고 작가님이라는 호칭은 너무 멀어서요. 당신과 저 사이에 있는 적당한 거리를 표현할 길이 없네요. 당신은 저를 친한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젖히며 웃기도 하지만 평소엔 조용한 사람일까 짐작하셨습니다. 당신이 저를 그런 사람으로 상상하셨듯 저도 그런 모습을 꿈꿨으나 아쉽게도 아니네요. 저는 흑역사를 공개하거나 생성하면서라도 어색한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조용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 라디오를 들으며 인디 음악에 빠져 인디 뮤지션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여성 뮤지션은 모두 여신인 홍대 씬에서 제가 설 자리는 쉽게 상상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당신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여신들 사이에서 마녀의 포지션을 취한 당신의 음악은 강렬했습니다. 뮤지션이 되려면 우선 여신부터 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고민에 당신은 기녀를 내주셨습니다. 저는 당신의 노래를 들으며 혼자서 저 세상으로 돌아갈 바엔 나를 데리고 가라는 마음을, 널 보고 있으면 널 갈아먹고 싶다는 말을, 시커먼 강물이 들어와 내 몸이 검게 타들어가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그 표현은 고통스러웠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당신의 노래를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을 배웠고 빨리 어른이 되어 직접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이를 먹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당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더라도 비슷한 감정을 겪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요. 저는 당신이 독자로 예상한 모습이 되고 싶었습니다. 여름보단 겨울을, 낮보단 밤을 좋아하는, 고뇌하는 소설 속 주인공 같은 모습이요. 하지만 현실의 저는 언제나 주인공의 옆에서 해맑게 괜찮아, 한 번 더 해보자 같은 말만 늘어놓는 머릿속이 꽃받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따라하고 싶었지만 아무나 여신이 될 수 없듯이 아무나 마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러나 당신께를 읽으며 당신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니 한 인간으로서의 당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글을 읽으면 당신이 얼마나 모르는 상태를 애정하는지 보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늦된 것 같아요. 다들 아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호들갑을 떨고요. 라든지 7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프롤로그에서 여전히 매사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라든지요. 하지만 당신이 말했듯 정의를 잘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른이라면 당신은 그 어른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당신은 14년 전에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어차피 완벽히는 할 수 없으니 요만큼만 이라고 노래 불렀습니다. 그때 그 가사를 모두 외워 따라 부르면서도 그 가사가 와닿지 않았던 건 모른다는 말이 갖는 의미를 제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당신은 사실 마녀이기만 했던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마녀이기도 어른이기도 프리랜서이기도 아줌마이기도 합니다.
제가 마녀의 핏줄이 아니라고 당신을 좇는 것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오랜 시간 제게 꿈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을 꿈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S로 정말 부끄럽지만 당신을 몰랐다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제 앨범을 함께 전달합니다. 부디 이 행위가 당신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만은 아니길 바라며. 와, 감사합니다. 인생론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의외로. 이렇게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마녀인 네. 것만 보고 싶고. 그거 이제 그쵸. 근데 그러려면 제가 너무 좁아져서 운 좋게도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그게 누군가한테 좋게 보일 거라는 제 희망이 진짜로 이렇게 나타나 주셔서 너무 기쁜 거랑 저는 요즘 조금 편해졌거든요. 어떻게 보일지가. 제가 그 몸무게 늘어나는 거 얘기도 썼잖아요. 그래서 20kg가 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자마자 저렇게 됐구나 라고 얘기할 것도 너무 알겠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해치우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가끔은 좀 억울해요. 거기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게. 다르게 얘기하면은 깡말랐던 시절에 이득 본 것도 있겠죠. 그거를 점점 기쁘게도 오징어 역대들은 싫었어요 라든지 결혼해서 그 이후에 음악을 안 들어요 라든지 그런 류의 말에 이래던 횟수보다 이렇게까지 온전히 좋은 의미로 소비해 주시는구나 확신이 드는 일이 최근에 너무 많아져서 나도 이제 좀 그만 징징거리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승화해 주셔서 결과물까지 만드신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되게 큰 박수 보내주셨습니다. 저 왜 했냐고 질문한 거 사실은 다 말고 물어봤어요. 안 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둔 네, 이유는 맞아요. 100개 있는데 그래도 그냥 해야 되는데 한계가 너무 커서 결국 약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안 하면 그동안의 제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안 해야지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맞아요. 저는 그랬었거든요. 저도 그 이유를 찾았던 적이 많은데 그게 가장 번듯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또 배워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네, 실컷 하세요. 꿈이 뭐예요? 저희 꿈이요? 네. 사실 같은 질문을 저의 동거인한테 어제 들었어요. 꿈이 뭐냐고. 이번 겨울에 제가 폭설이 내린 날에 저희 집 강아지 흑당이랑 동계 캠핑을 갔거든요. 근데 눈이 50cm가 쌓여서 앞에 다 설경이고 바다고 흑당이가 고라니처럼 뛰어다녔어요. 그 폭설이 내려서 다 취소하셔가지고 해변에 저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흑당이가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걸 보고 내가 다음 겨울에도 동계 캠핑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는 것은 흑당이도 여전히 제 옆에 있고 저랑 같이 텐트를 칠 사람도 제 옆에 있고 제가 동계 캠핑을 할 수 있을 정신과 몸 상태일 것이고 아니면 치명적인 마감이 없고 동계 캠핑을 간다라고 하는 작은 일이 저한테 되게 많은 걸 의미하는 거라 저는 그게 꿈입니다. 좀 더 거창한 얘기가 좋았을까요? 저는 뭐든지 좋아요. 선생님 그- 입에서 나오면 그러면 제가 버릇이 나쁘게 된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어차피 이제 다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좋아할 사람들만 있으니까요. 아니 이거 보면은 지금 김영사 구독자들이 쟤네 뭐야 이상해. 하여튼 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이벤트는 처음인데 제가 그래도 책을 감사히 읽어주신 분들이 되게 제가 생각지도 못한 편지를 써주시겠지라는 작은 기대가 있었는데 작은 기대가 우스워질 만큼 너무 큰 제가 이런 말을 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거의 지금 전미 도서상을 수상한 기분이고요. 거의 뭐 레베카 솔리 다음으로 탄 기분입니다. 레베카 솔리도 이런 이벤트는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계속 써도 되겠다라는 큰 용기를 주셔서 너무 기뻤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당신께를 쓴 오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